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뉴스 금정 송태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서늘한 바람이 완연한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하는데요. 전국 곳곳의 산사들은 요즘 가을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금정구 두구동에 위치한 홍법사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불자들이 함께하는 10월의 작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홍법사에 다녀왔습니다. 아미타 대불, 국내에서 좌불로는 가장 큰 불상이 있는 금정구 두구동의 홍법사. 조용했던 경내가 축제 준비로 분주합니다. 16일부터 열리는 국화축제에 불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기 위해 수천 개의 국화분을 옮기고 중앙 계단에는 층층히 화분을 쌓아 올립니다.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힐 연등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도 한창입니다. 가을 국화 향기라는 제목으로 제5회째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6일부터 약 한 달간 11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한 10월 말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국화도 개화가 되고 좀 아름다운 풍경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0일까지 열릴 예정인 가을 국화축제와 함께 한국 4차 음식의 향연도 펼쳐집니다. 또 어린이 포교를 대표하는 도량이만큼 16일 경내 잔디마당에서 부경울 어린이 전법단 연합체육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이 홍법사가 우리 부산 시민의 휴식터, 안식처가 좀 될 수 있으면 또 외국인도 오셔서 우리 한국 문화,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24m에 이르는 아미타 대불뿐만 아니라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정멸보궁 사리탑, 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 복지화를 뜻하는 현대식 원형 법당 건물 등 홍법사 곳곳에는 한 번쯤 찾아보면 좋을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만나게 될 단풍만큼이나 이와 어우러질 국화 향기로 가득한 가을 축제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엄마랑 아이랑 알콩달콩 동화구연대회가 금정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는데요. 동심의 세계를 한번 느껴보시죠. 김진호 대학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금정문화회관 소극장, 엄마와 아이랑 알콩달콩 동화구연대회가 한창입니다. 남강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이번 동화구연대회는 올해로 3회를 맞이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총 22개의 팀이 참여해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동화구연대회에 참석한 많은 어르신들은 서툴지만 귀여운 어린이들의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날 동화구연대회에서 수상한 가족은 달림상과 별림상 그리고 해님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렇게 큰 상 받으셔서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는데요. 이렇게 상도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렇게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주셔서 이번 동화구연대회는 다문화 가족과 일반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대학생 기자단 김진호입니다. 청소년들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제5회 남광사회복지회 행복나눔 사랑실천 자선골프대회가 17일 부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복나눔 사랑실천 자선골프대회는 동시티 오프 신페리어 방식으로 30개 팀 1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 수익금은 청소년들의 장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이 불우한 청소년들과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에 열중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모금운동을 또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산시 전역에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하는 목적으로 취지를 가지고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남광사회복지회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 지도층 인사가 참여하는 행복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정구 장전 1동이 오는 29일 장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장전초등학교와 미린의 행복마을이 함께하는 장미축제를 엽니다. 문화공연과 창의 로봇 작품 전시, 마술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금정구 서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16년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으로 동네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추억의 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 행사는 이봉식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진 촬영 재능 기부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액자 후원으로 추진됐으며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걸쳐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금정구 SNS 소식을 전해드릴 금정구청 문화공복과 박지숙입니다. 지난 주말 동네 시장에 갔더니 가을 대표 과일인 감, 배, 사과는 물론 홍시와 귤까지 가판대에 나와 있는 모습에서 새삼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가을 거지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곡식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을 걷어서 말리느라 몸은 분주하지만 마음은 넉넉한 때이겠지요. 마침 금정구청에서는 이런 가을 곡식과 제철 과일을 생산자에게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농축 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금정구 자매결연 도시인 산천군과 강진군 그리고 하계농협의 우수 농산물과 특산물을 바로 구청 앞 야외광장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고사리, 햅쌀, 녹차, 파프리카 등 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은 물론 구청 방문객과 직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정문화회관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저렴한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는 사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요. 특히 매 짝수 달마다 열리는 11시 브런치 콘서트는 금정문화회관의 대표적인 기획 공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달 브런치 콘서트에서는 세상의 모든 발라드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아름답고 감성적인 발라드 음악을 들려드릴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금정문화회관을 문의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정구 문화예술 큰 잔치 금샘예술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음악, 무용, 국악, 연극, 미술, 사진, 서예, 문예, 연예 등 9개 분야의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있었는데요.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소통하며 깊어가는 가을 문화예술의 향기에 흠뻑 젖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번 주 SNS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좋은 공연과 음악 소식 접하는 일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뮤직페이퍼에 관심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부산 지역의 공연과 음악을 소개하는 음악 잡지입니다. 올해는 부산시 청년창조발전소 사업에 선정되면서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인에서 뮤직페이퍼 김혜린 편집장을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네, 뮤직페이퍼 이 잡지 제목 자체 조금 이름은 생소해요.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뮤직페이퍼는요, 부산 뮤직의 붙임말이고요. 그래서 네. 뮤직이고요. 페이퍼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종이 잡지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뮤직페이퍼라고 지었습니다. 네. 지금 부산의 음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소개해드리는 네, 잡지고요. 걸걸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네, 두 이렇게 달에 한 나오는 번. 건가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요즘에 SNS라든지 미디어, 다양한 미디어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잡지책을 발간한다는 것이 조금 뭐 운영을 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되셨나요? 네, 요새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보를 걸러서 정말 깨알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찾는 게 또 너무 힘든 작업이 되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인터넷 홍수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알짜 정보를 찾아서 그 공연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게 부산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는데 그러면 인터넷에서 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인터넷에 너무 많아서 그 정보 중에 하나가 되기는 또 싫었어요. 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온라인상에 떠 있기만 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종이 잡지를 일단 만들어 보자. 비용이 약간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네. 종이가 먼저 있어야지 진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를 생각해서 네, 종이 잡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편집장님은 이 잡지를 이끌게 되셨는지요? 어렸을 때부터 공연을 참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러 다니고 있었고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제 공연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연 기획을 쭉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2010년 이제 전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를 시작할 때 일을 하면서 느낀 제일 큰 어려움이 홍보 부분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공연이 있어도 사람들이 안 찾아오면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없는 사실이 너무 슬펐고요. 그래서 관객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플랫폼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선배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질문을 던지면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계세요. 필요하다. 근데 누가 하겠노?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근데 일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하던 중에 제일 힘든 게 홍보인데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이 홍보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안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라고 그냥 어느 날 불끈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알릴 수 있는 지역에 숨어 있는 그런 뮤지션들을 발견을 하고 이렇게 알리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와 연계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그 잡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는 오래오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예산 문제나 사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의 목표는 계속하는 게 제일 큰 목표고요. 그 계속하는 와중에 시민들께서 좀 알아봐 주시고 아 있더라 이걸 보면 좋은 공연이 소개가 많이 되어 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공연장에 많이 오는 것. 그것이 지금 저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잘 이끌어 주셨지만 앞으로가 뮤직페이퍼 기대가 되네요. 네, 좋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뉴스 금정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